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7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콧물 소리도 나고 기침도 살짝 나올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제 어제 저녁에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CPI를 발표하고 나서 급락 시작한 미국 시장이 조금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0.67%, 나스닥 0.15%, S&P 500 0.45%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CPI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내용으로는 5월 달에 그러니까 6월에 발표한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 나왔었습니다. 8.6%가 나왔었고 이번 달에 발표하는 6월 CPI는 시장 예상치가 8.8에서 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급락한 이유가 9.1 때문에 그렇거든요. 9.1%는 어떤 리서치 기관이라든가 언론사들 이런 곳에서 예측한 곳이 없었는데 어쨌든 9.1%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지면은 사실상 저번 달에 빠졌던 것처럼 좀 시장이 많이 빠졌어야 됐는데 오히려 좋은 상황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은 오히려 지금 원자재들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지금 100달러 미만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식음료 원자재들도 엄청나게 고점 대비 거의 한 3, 4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떨어진 상황에서 일단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은 보여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이상 하락한 시장이 회복해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양봉으로.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2% 하락했던 시장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되면은 CPI가 좀 높게 나오면은 제가 7월 28일 날 원래는 75bp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100bp 1%를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얘기가 슬금슬금 나올 겁니다. 나오면서 과연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얘기가 언급되면서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지만 75bp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75bp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가도 조금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 120달러 이상 올라갔던 그 유가가 한 30달러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식음료 원자재들도 계속해서 고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75bp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국제 유가는 이제 소폭 이제 상승하면서 96.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 마감함에도 국채금리도 크게 빠지면서 1%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시장이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포지수입니다. S&P 500 빅스지수 공포지수고요. 장중에 이렇게 2% 넘게 하락 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해주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요런 흐름입니다. 네. 이 내용도 조금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높은 수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높은 수치에 있는 것은 맞아서 언제쯤 다시 20 밑으로 빠져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계속 트래킹하고 있는 시가테크놀로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오늘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장도 그렇고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시가테크놀로지의 내용 또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상승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또 뉴스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섹터들 흐름입니다. 오늘 꽤나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38%, 애플은 0.25%, 대부분 보합권, 구글이 조금 많이 빠졌고요. 아마존이 1% 상승, 테슬라는 1.7% 상승,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약보합 있는 섹터도 있고, 오히려 반도체하고 기술주에는 오히려 좀 좋았다. 네, 그리고 좀 필수 소비재라고 경기 방어 쪽으로 봐야 될까요? 파이낸스하고 이제 헬스케어 쪽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시가 테크놀로지는 11% 상승하면서 오늘 원숭이 두창 코로나 쪽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CPI 9.1% 기록하자 여는 총재가 100bp 1% 금리 인상 가능하다 열어두고 보겠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28일 날 나오는 FOMC 회의 내용을 기다려야 되겠죠. 아무리 뭐 유가가 빠졌다 한들 식음료 원자재들이 좀 빠졌다 한들 결국에는 FOMC에서 내놓는 게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새로운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입안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밝혔다고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50bp 빅스텝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도 100bp죠. 100bp 기준금리 인상했고요. 뉴질랜드도 지금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글로벌 경제 기조가 방향 자체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체는 75랑 100 어느 것을 하겠느냐 FOMC에서 내놓는 내용을 한번 계속해서 뉴스들 살펴보면서 그리고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 살펴보면서 트래킹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합해서 뉴스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숭이 두창이 10,000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11%, 12%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WHO에서 긴급회의를 18일 날 열린다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8일 날 WHO에서 긴급회의 열리는 거고요. 2차 긴급회의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뭐 다음 주 월요일 맞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니까 오늘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일정 잡아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 뭐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 안에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감염 때문에 22명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좀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사망자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원인 불명이고 그리고 소아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급성 감염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요 관련 sek터도 오늘 장중에 무조건 보셔야 되는 섹터 바이오 쪽은 오늘 또 연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또 나온 내용입니다. 마스크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새로운 변이가 코로나 사망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이 뉴스는 어제 나온 뉴스네요. 이거는 좀 무시를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로나 관련주, 뭐 진나키트라든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제 아무래도 CPI를 앞두고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에 좀 상승폭을 뱉어낸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직 코로나 추이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보시면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는 또 4만 명이 넘어가서 이런 상황에서 어제 CPI를 앞두고서 상승폭을 뱉어내서 좀 윗꼬리가 긴 이런 캔들이 나왔다고 한들 아직은 이런 방향성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매매에 포인트로 잡고서 접근해 보시면은 되시는 걸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가을이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가을 전에 이제 뭐 관련 테마주들은 이제 가을 전까지 좀 어느 정도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은 많은데 사람은 어디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정부 내내 보셔야 되는 섹터로 원전 섹터라든가 로봇 섹터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어제 또 로봇 관련주가 상한가를 진입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이야 그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죠. 이재용이 이제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언급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가 뭐 삼성카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의 M&A 관련주들이 굉장한 상승폭을 이뤄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재용이 사면되면은 좀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개별 종목 흐름은 뉴스 다 살펴보고 난 뒤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력수급 비상에 이제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하면은 석탄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석탄. 네, 지금 석탄 발전소 지금 뭐 원전이 늘려가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엄청 단기적 단기적 테마로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또 며칠 전에 전달해드렸던 내용들 보시면은 러시아 때문에 유럽에서 지금 뭐 가스관 수리 때문에 잠그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석탄 좀 다시 쓰고 이런 상황들을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석탄 수요가 이제 여름철 그 기간 한정이 있어서 조금은 붙어줄 수 있는 가격 상승을 그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탄 관련주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독일도 러시아 석탄 8월 1일부터 그리고 석유는 12월 31일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의존도. 지금 전쟁 중이고 에너지 가지고 가스관 잠그고 장난질을 러시아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 석탄하고 석유는 수입을 정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국가라든가 또는 뭐 에너지원, 뭐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이런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 짓는데 몇 년씩 걸리니까 지금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어느 국가에서 좀 이런 수입 전면 중단하는 것을 받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국내 증시 개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좀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양봉으로 기관들이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도 좀 소폭 순매수로 전환됐다가 오후장에는 계속 기관들이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워낙에 시장에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라 정말 조금 민망할 정도로 거래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량 보시면 엄청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조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2020년 지금 이럴 때 주가 그 올라갈 때 이런 거래량들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거래량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얼른 증시에 좀 훈풍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전 관련주 관련해서 G2 파워 계속해서 트래킹 해드렸던 종목이 이잖아요. 어제 장중에 그래도 한 5%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보여주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펙 45라는 종목이고요. 로봇 관련주 이럴 때 상승할 때도 좀 전달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주가 뭐 조정을 쭉 받다가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좀 상승폭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 4%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3% 정도, 3.8%니까 뭐 4%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7,0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분봉상 보시면요, 매매 포인트가 항상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런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은 요 매물대 요럴 때 수렴하는 구간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오전장에 그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다시 풀려버렸습니다. 근데 풀려버렸으면은 보통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이 풀려버렸으면은 다시 그냥 상승폭을 다 뱉어내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구간이 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수렴시키는 구간들이 발생하면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럴 때 거래량 증가하니까 돌파 매매 이렇게 그 돌파 매매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그 상한가를 어 진입을 했고, 오늘도 만약에 7,060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종목도 약간 그 어제 진단키트들이 상승폭을 반납한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결국에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좀 겁먹어서 좀 그런 던지는 물량들, 그런 물량 때문에 조금 하락 마감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의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삼성스펙 4호라는 종목도 7,000원에 막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옆으로 횡보해주는 구간에서 수렴시키고 돌파할 때 거래량 증가하게 될 때는 또 돌파 매매에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시는 상황이고요. 다음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매물대가 뭐 8,000원이라든가 8,500원 정도 구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위로 열려져 있는 구간이 있고, 거래량 어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8월 15일까지 일정이 있다. 이재용 사면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말고 로봇 관련 주가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도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슈림 로봇 어떻게 됐죠? 슈림 로봇은 이제 더 이상 조금 안 보셔도 되시는 종목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매수세가 안 들어오네요. 21선 회복할 때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그 21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 다시 그 골든 크로스 나오기 전까지는 그 슈림 로봇은 안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삼성 머스트 스펙 5라는 종목도 스펙 관련주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21선 위에서 좀 박스를 만들어 줄 때 매매 포인트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로봇 관련주 말고도 지금 최근에 기술주들, 그리고 K 컨텐츠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조정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 상당히 많이 받았고, 바닥권에서 21선 재차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실리는 상황이고,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서 이 성장 그 올라가는 국면에서는요, 결국엔 또 성장주들이 좀 부각을 받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그럴 때 또 경기 회복되려면은 다음 산업, 다음 뭐 성장 가능한 섹터, 뭐 이 전기차, 이 메타버스, VR,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승폭을 회복될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뭐 에이스토리 그 우영우 때문에 몇 번 전달을 해드렸었죠.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매물대는 잘 소화한 것으로 한번 인식을 하고, 박스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코바이오메드를 봐야 되겠죠.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 봐야 되니까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어제 오후장에 그 오전장에는 그 진단키트들 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이 시장을 좀 진단키트 시장 그 섹터를 이끌고 가면서 그 상승폭을 보여주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잘 보시면은 매매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오전장에 진단키트 관련주 대장이 랩지노믹스였습니다. 가장 거래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얘가 어제 진단키트에서 대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큰 폭을 상승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 상승폭을 반납하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이럴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대응 구간 설정해 두셔가지고 진입을 하시고,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저점이 높아질 때 요럴 때 담으셔서 요럴 때 거래량 돌파하는 거
거래량 증가하는 거 수렴시키고 돌파할 때는 거기에서 비중 한 번에 쭉 태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 접근하시면은 단타 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보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그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단일가 거래가 풀립니다. 단일가 거래가 풀렸고요. 3일 동안 단일가 거래를 진행을 되다가 단일가 거래가 풀리니까 여기에서 박스권 잘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오늘 잘 살펴봐야 되시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원숭이 두창도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미코바이오메드가 기존에 원숭이 두창 대장이었죠. 대장.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던 종목이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정이 나왔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잖아요. 요럴 때 지켜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분봉상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수렴시키는 구간들, 이런 식으로 수렴시키는 구간들 있죠. 이런 식으로 수렴시키는 구간들, 이 가격대 내에서 조금 거래량이 잘 증가하는지, 그리고 횡보를 잘 해주는지,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 잘 들어오는지 보시면서 돌파 매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접근하시면은 뭐 장이 좋든 안 좋든, 어제는 장이 좀 그래도 단타라든가 스윙 종목들 끌고 가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뉴스라든가 종목들 포인트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전달을 해드렸음에도 좀 매매하시는데 어렵다거나 요즘 최근 시장에 대응하는데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 강의를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고요. 내일 오전에 또 뉴스 종합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